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 철강 관련주가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싼값에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이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통상 정책으로 국내 철강 관련주가 수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와 함께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한 물류 자동화 사업 MOU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12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 즉 첨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세포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인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생법 개정안은 임상 연구 대상 범위를 중대, 희귀, 난치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줄기세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투자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린드먼 아시아는 7% 넘게 상승 중입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혁신 성장 분야에 5조 7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AI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창투사 주가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기업이 담겨 있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1시에 함께하는 주식 성공백서. 오늘도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일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어제와 같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코스피가 하락폭을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는 0.05% 하락하며 2,652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0.72% 상승하며 773선 지나가지고 있네요. 오늘도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쉬어가지만 이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살펴보시면요. 자동차 부품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실시간 브리핑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철강, 창투사, 첨생법까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은 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볕이 뜰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낱낱이 그 비결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말미에 기다리고 있는 히든 종목까지 함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각이 하락 장세의 시작일지 아니면 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상승을 위한 좀 쉬어가는 휴식기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장세가 조정장이냐 아니면 이제 지수의 상단이냐, 이제 하락의 시작이냐라고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하신 거라면 저는 이제 뭐 쉬어가는 장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쉬어가는 장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율 같은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환율 차트가 떠 있죠. 지금 환율 차트는 1,475원서부터 시작해서 하락 안정화되기 시작해서 1,431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환율이 고점일 때는 항상 지수는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환율이 약 1,590원대까지 갔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가깝게는 뭐 코로나 때도 환율이 급등했는데 결국에는 환율 꼭지에서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짧게는 2022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제 한참 뭐 발발하고 나서부터 이제 환율이 이제 고점을 찍었던 거는 2023년입니다. 2023년이죠. 2022년, 네, 2022년 요 10월 달쯤에 환율이 고점이었는데 그때서부터 또 주가지수는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요번에 좀 환율이 좀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제 뭐 기업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도 있었고 환율이 뭐 1,475원까지 찍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또 그런 후회를 하실 거예요. 야, 환율이 1,475원일 때 저 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종합주가 지수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게 12월 달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주봉을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주봉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주봉입니다. 12월 달을 바닥으로 찍고 해서 또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도 보시면은 12월 달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하고 주가의 상대는 좀 반대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그 환율을 결정된 거는 외국인들 수급인데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약달러거든요. 그럼 약달러면은 돈은 약달러에서 이제 원화가 해당 가치가 이제 강한 쪽으로 흘러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유입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은 우리가 미국 시장이냐 국내 시장이라고 했었을 적에 저는 이제 국내 시장에다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이제 12월 달서부터 계속해서 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고 또 1월 달에 이제 서경제 TV 방송에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특집 방송을 제가 하면서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다 바닥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이 상투냐 아니면은 바닥이냐라고 했었을 적에 저는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하나 가장 불확실한 그 이슈를 던져주는 게 트럼프죠.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좀 소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는데 3월에 관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거기에는 반도체, 의약품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에 인해서 지금 반도체에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세야말로 불확실한 겁니다. 진짜 그렇게 진짜 매길지 안 매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뭐 거래 요건을 쓸지 아니면 정말 관세를 매길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AI 이 돌풍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지금 우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했었을 적에 AI의 그 구조적 성장이 있다라고 했었을 적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HBM이고 HBM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우리나라에는 SK하이닉스가 있고 아직 삼성전자는 납품에 대한 확실한 그 퍼포먼스가 없지만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슈 때문에 관세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지만 지금 SK하이닉스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요가 공급을 못 쫓아가요.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SK하이닉스에다가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HBM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못 따라가는 형편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런 이슈는 머지않아서 또 다시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세로 인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매도세가 나오지만 이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좀 희석이 되고 다시 한번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고점인 상태에서의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현금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ATM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환율이 고점일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내고 환차익도 누리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SK하이닉스입니다.
수급적 면에서도 보면 SK하이닉스 잠깐 수급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조금 빠지지만 SK하이닉스는 수급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지난 한 달간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단위가 100만 단위니까요. 100만, 1000만억, 10억, 5,800억 정도의 지금 금액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전자 오늘 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것 같지만 전기전자 업종 특히 SK하이닉스는 좀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좀 고무적인 게 있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아주 좋은 소식을 냈죠. 지금 미국 관세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게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GM이랑 같이 이제 공장을 이제 공유하자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죠. 공장 공유를 하게 된다면 이제 관세로부터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바닥이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 안 매길지 모르겠지만 관세로부터의 그런 좀 시달림은 받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서 현지 생산이 제일 중요한데 현대차가 GM이랑 같이 미국에서 공장을 만드는 뉴스는 굉장히 현대차의 앞으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기세포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사시면 고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며칠 정도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좀 매집봉이라든가 아니면 좀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좀 거래량이 증가된다거나 그럴 때 좀 그럴 때 좀 매수하는 걸 권합니다. 항상 어느 이슈가 딱 터지고 나서 그날 사면 고점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이 이슈가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지 아니면 단기 이슈에 속하는지 봐야 되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은 꾸준하게 거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기세포주를 사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전지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꾸역꾸역 올라오고 최강주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좀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은 2차전지나 최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방송에 나와서 좀 실적이 좋은 것들, 성장성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쉬어가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환율부터 섹터까지도 하나씩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전석 전문가님의 분석, 매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커뮤니티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만 섹터와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히든도 히든이지만 이 내일장 종목으로 선별해 주신 종목들도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오늘은 어떤 키워드 집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떤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일단 키워드는 큰 카테고리는 AI고 소 카테고리는 MLC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추세가 있어야 됩니다. 추세가 살아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세, 실적, 뭐 수급 이제 삼박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AI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MLCC가 있는데 일단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온 종목은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기가 저는 왜 갖고 왔냐면은 이제 AI에 이제 크게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들이 받기는 하는데 이거 조금 늦게 보게 됐어요. 그 전에 우리가 AI 하면 그냥 전력 설비주가 필요하고 전선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HBM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는 종목에 이제 포커싱을 뒀었는데 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2차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삼성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MLCC가 왜 AI에 필요하냐면은 수요가 일단 뭐 2배 이상의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 서버보다는 AI 서버용에는 MLCC가 약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최대는 8배 이상 좀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LCC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차 쪽에서도 그러니까 전장 산업 쪽에서도 MLCC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약 7,000개의 그 MLCC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두 개의 화두가 있죠. AI 쪽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어차피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테마를 바라볼 때 그런 관점이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 앞으로 쓸 테마인가, 쓸 수 있는 테마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었을 적에 우리가 그때는 이거를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쓸지 안 쓸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인터넷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었을 적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접근할 때 그리고 테마를 접근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쓸 것이냐 말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는 그런 테마들이 지속 성장 가능한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MLC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지 않지만 그 안에 꼭 필요한 어떻게 산업의 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체크 포인트는 AI 쪽으로도 이제 MLCC가 확대가 되고 전장용 쪽으로도 MLCC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기의 또 주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플립칩 BGA죠. 예, 곧 이런 기판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 AI 쪽으로도 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에는 지금 두 개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LCC와 플립칩 BGA. 특히 플립칩 BGA는 2025년서부터 가속기용 AI 가속기용에다가 보급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를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기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보시면 삼성전기 이제 삼성전기 주봉서부터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주봉서부터 보시면은 지금 어떤 대바닥을 한번 이제 11만 원의 대바닥을 이제 깨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월봉 체크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크게 보시면은 120월봉선을 깨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어떤 종목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월봉을 보시는 게 맞아요. 월봉상에서 계속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란 기업 자체는 보면은 2016년도 이전에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항상 드린 말씀인데 어떤 종목을 살 때 추세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62동 평균선의 유무입니다. 62동 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해당 업종에 뭐가 업황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21선이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종목에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수급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말 말대로 수급 현황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기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수급 현황을 보면은 자 지금 같은 시기에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MLCC와 아니면 플립칩 BGA에 대한 향후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수급도 들어와 있고 추세도 들어와 있고 2024년 대비 2015년 실적도 괜찮고 그런 삼성전기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삼성전기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기는 힘들고요.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려면은 3일선 이렇게 안착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3일선 안착이 어디냐면은 이제 샘플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3일선 안착 이런 데가 3일선 안착입니다. 자, 여기 3일선 위에 올라탔죠. 이렇게. 여기 3일선 위에 올라탔죠. 이런 날도 3일선 올라탔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꾸준하게 추적하고 계시다가 3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 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겁니다. 올해 실적이 아마. 네, 첫 번째 테마 AI 안에서도 MLCC 짚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생소할지라도 올해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종목은 삼성전기 짚어주셨습니다. 계속 추적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최근에 이 LNG가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정책을 중단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에 그리고 어떤 섹터에 조금 관심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 쪽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2차전지 관련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오늘 SK 이노베이션 갖고 온 거는 2차전지 쪽보다는 LNG 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합병을 했죠. SK ENS를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한 시너지가 올해 아마 원년이 나오고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이제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집비 하면서부터 좀 보실까요? 매집비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16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5%는 얘기는 뭐냐면은 SK 이노베이션은 현재 갖고 있던 보유자들의 매도량이 약 88만 주인데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의 수량이 약 145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매수 주체는 보통 메릿
H증권과 모건스탠입니다. 각각 439억과 317억 원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왜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업황이 안 좋은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많이 샀을까? 보통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삼성 SDI도 보시면 저 끝이 어딜 정도로 모르게 내려가고 있고,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21선하고 60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 추세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인수한 SKENS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SKENS가 이제 뭐라는 기업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ENS는 일단 국내에서 LNG 사업을 합니다. LNG를 공급 및 그리고 발전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간 500만 톤 이상의 LNG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산업,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LNG 발전 사업도 하고 있고요. 5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 설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SK 현금 창출을 하는 그 SKENS를 합병함으로써 이제 시너지가 나겠죠. 특히 이제 에너지 쪽의 부분에서의 밸류 체인을 완성하면서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결비 절감을 하게 되면 바로 그거는 이익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SKENS를 합병한 것은 되게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한 거고 향후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SKENS의 사업장을 좀 보고 좀 트럼프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SKENS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저기 뭡니까 시일가스를 지금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SKENS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LNG 가스를 이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이익에도 좀 기억이 저렴한 가격으로 저기 공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기업의 이익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올라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LNG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그런 SKENS의 그런 사업이 향후에 SK이노베이션의 실적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출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에 연간 매출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74조고요. 2025년도 매출도 약 74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다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은 약 3,155억인데요. 2025년도에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비약적으로 급증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이제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차트를 보시면은요.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 보시면은 지금 간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21선하고 60선은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이제 2차 전지주인데요. 삼성 SDI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삼성 SDI는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지금 막 내려가고 있죠. 차트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차트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SK이노베이션 합병 효과로 인해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SK이노베이션에 비하면은 그 상승 속도가 좀 더디죠.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한번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수급을 보면 지금 또 이 역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차트 보고 매매하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드멘탈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멘탈 다른 말로 모멘텀인데요. 어떤 좋게 말하면은 뭐 펀드멘탈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테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펀드멘탈 갖고 이제 대규모의 돈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향후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SK이노베이션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LNG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은 높은 매집비를 자랑하는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홀로 질주했던 이유 궁금했는데 오늘 그 해답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으로 3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좀 만나보면 좋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제
염두에 둘 건 뭐냐면은 일단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럽 쪽에다가 사업장이 있는지 좀 그런 거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는 현대건설을 가지고 나왔죠. 이제 현대건설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실제 우크라이나 정부랑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두산바켓인데, 두산바켓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좀 연관이 있지만 저는 좀 포커스를 좀 미국 쪽에서 좀 바라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크게 지금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게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고요. 또 미국 쪽도 커다란 공사가 필요하죠. AI 데이터 센터. 트럼프가 720조 쏟아붓는 이제 AI 쪽에서도 인프라 쪽에서도 많은 이제 건설 장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종목을 뽑았는데 뭐 HD 현대건설 기가 있고 HD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해당 종목들은 HD 쪽에 붙은 건설기 쪽은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데 두산 바켓만 좀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면은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생산 기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세로부터 좀 피하지 않을까, 피해를 입지 않을 상대적으로 건설기기라는데 트럼프 관세로부터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어서 지금 두산 바켓이 지금 좀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 수급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바켓을 갖고 왔고요. 조금 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장비 복구 작업할 때는 대형 기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형 기기도 나중에 필요합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설 장비에 특화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산 바켓은 체코의 사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도 조금 메리트로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바켓은 미국 시장에다가 생산 비중이 67%로 높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 비중이 67%야. 그러면 67%의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건설 장비들이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에서 이제 두산 바켓을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주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두산 바켓의 차트를 보고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제 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61선하고 21선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두산 바켓 보시면은 61선하고 21선은 우상향이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갖고 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이 괜찮아요. 어떤 종목을 발굴해서 펀더멘탈이 괜찮아. 호재 만발이고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21선도 내려오고 61선도 내려오면 그게 갸우뚱거린다는 거죠. 호재는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내려가고 있어? 라고 봤을 때는 숨은 악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두 개의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쪽으로도 좀 괜찮고 호재가 많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도 좀 괜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괜찮죠. 왜? 61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1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업황이 괜찮다는 거예요. 업황이 괜찮으면 61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60일은 우리가 이제 분기 마감으로 하면 3개월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60일은 주식 거래는 60일이지만 분기 마감일로 우리가 실생활에 생활하는 걸로 환산하면은 90일이거든요. 근데 90일은 분기 마감입니다. 분기 마감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선 뚫고 올라갔죠. 언제 뚫고 올라갔어요? 12월 달에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괜찮아서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 혹은 뭐 시가총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포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리포트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두 가지는 좀 개런티가 된 거예요. 뭐 어떤 게 개런티가 되냐면은 리포트를 발행하는 사람은 애널리스트고 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고 어떤 종목을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거든요. 실제로 이제 시상하는 거 보면은 이달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보면은 그 투표권이 펀드 매니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이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시장 마켓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다는 게 뭐죠? 수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수급에서 나오는 게 두산 바켓은 기관 투자에서 매집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4개의 중요한 그 투신에서 연기금에서 기관 투자주들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 쌍끌이 매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차선적으로 봤을 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4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금융 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모멘텀 플레이를 가장 많이 하는 투신, 그다음에 장기 투자 성향이 있는 연기금, 그다음에 작전주의 성향이 큰 사모펀드, 요 네 개가 같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마켓도 괜찮고, 두산 마켓도 보면은 다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펀드밴드 괜찮고 수급 괜찮고 그러면은 딱 3박자가 맞는 거죠. 일단 테마가 있죠. 그러니까 테마 있고 수급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차트도 괜찮은 3박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다가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두산 마켓이 다른 건설주보다는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종목으로는 3박자가 딱딱 맞는 두산 바켓이었는데요. 미국을 포커스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오늘 우리 방송에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대망의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하셔서 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 실시간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함께 끝까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워볼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법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제 예고 조금 해주셨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급등주 관련된 기법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거 배우면 급등주 선별할 수 있을까요? 선별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중간에 매도를 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예고를 드렸죠. 급등주 끝까지 따라서 수익 내기라는 그런 강의입니다. 꿈만 같죠. 급등주 끝까지 수익 낼 수 있다면. 자, 하나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저께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매뉴얼의 3요소, 3일선의 안착, 상승병목 좀 아랫꼬리 네,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조금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복습용으로 한번 갖고 왔어요. 자, 어저께 뭐 다 기억나시죠? 뭐 수평봉곡점, 상승병곡점이 나와야 되고 그 위에 캔들이 안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명드렸던 게 보면은 이제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매수 타이밍이 3일선 안착의 모습이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 3일선 안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다 이런 데서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데 매도하든가 이런 데 매도하든가. 근데 여기까지 좀 갖고 있을 걸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오늘 해결을 해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심플하게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데 어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딱 하나는 이제 이거예요. 3일선하고 1일선이에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어디 방송에서든가 강의 같은 데 가보시면은 저도 초보 때 그랬어요. 11선을 타고 간다, 3일선을 타고 간다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래 11선 타고 가는 게 보여. 3일선 타고 가는 게 보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데 당장에 내가 뭘 매매를 하려고 할 때 11선을 탄 거야, 뭐 3일선을 탄 거야, 혹은 뭐 이탈한 거야. 그런 거 굉장히 헷갈리시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1일선하고 3일선하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종목이 막 이제 급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고용이라든가 뭐 하나오션이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막 그러지만 올라갈 때는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매도해야 될까? 진정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거 다 평소에 지우시고 1일선하고 3일선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일선하고 3일선이 어떻게 움직이나 봐야 되는데 자
1일선이 이제 검정색이 1일선이고 이제 빨간색이 3일선입니다, 여러분. 자, 이 3일선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3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일선이 3일선 이렇게 뚫고 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뚫고 내려가면은 3일선 타는 게 아닙니다. 1일선이 3일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V존이라고 하는데 V자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V자의 모양이라서 V존이라고 하는데 저는 V자 모양을 그릴 때 뭐하고 1일선하고 3일선하고 V자 모양을 그릴 때 그때를 우리가 3일선을 타고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떨어지게 되면은 3일선을 이제 이탈하게 되는 거죠. 3일선을 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잠깐 이제 차트를 보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가장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고영이죠. 고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자, 고영을 보시면은 제가 다른 이평선은 다 지웠어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평선 다 지우고 자, 이제 빨간색이 이제 검정색이 1일선이고요. 파란색이 빨간색이 이제 3일선입니다. 검정색 1일선을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약간 진하게 하면 자, 보시면은 이 고영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보시면은 자, 이 3일선 여기 3일선인데요. 3일선의 1일선이 여기 뚫고 내려가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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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뚫고 내려가지 않죠. 그죠? 이때 비로소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3일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었을 적에 3일선을 타고 간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이런 모습이 3일선을 타고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여기다가 근데 보조지표 이제 들이대는 순간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왜 보조지표를 저는 좀 멀리 하냐면은 1차적으로 신호를 주는 거는 이제 캔들하고 이제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캔들하고 거래량이 1차적인 신호인데 이 1차적인 신호에다가 플러스 또 다른 거를 했었을 적에 판단의 경우 수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간단하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요 근래 현대로템 보도록 할까요? 현대로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도 보시면은 요 근래 한번 급등했어서 실적 보면서 급등했었을 때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이 데드가 나지 않죠? 데드가 나지 않고 여기서 살짝 딛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어제 살짝 이탈했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대로템을 만약에 3일선 안착을 여기다 매수했다라고 했었을 적에 현대로템을 끌고 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뭐다? 3일선 위에서 1일선이 이렇게 V존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오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도 보시면은 1일선이 3일선을 이제 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두 군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 하나오션을 보시면 지금 1일선이 3일선을 뚫지 않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 여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잘 버티고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런 데는 어떡하지? 이런 데는 어떡하지라는 거죠. 잠깐 이제 1일선, 3일선 뚫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날 또 사기가 좀 애매해.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급등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급등주는 3일선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급등주는 10일선을 타고 올라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1일선하고 3일선하고 데드가 났었을 적에는 재빠르게 밑에다가 11선 한번 갖다 대보세요. 11선. 제가 60일선은 11선을 바꿔보겠습니다. 11선을 다 바꿔보고 이때는 이제 3일선은 필요 없어. 1일선, 3일선 데드가 났을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논리냐면은 3일선 위에 1일선이 데드가 나지 않고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지금 11선을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매뉴얼이. 여기 3일선 위에 3일선 위에 1일선이 데드가 나지 않고 이게 V존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오션도 보면은 11선 기준에 봤을 때는 초급등주는 아니지만 급등주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11선 매매를 기준하신 분들은 홀딩이죠. 그럼 조금 전에 현대로템도 보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들? 11선을 딱 타고 올라가죠. 근데 어떻게 했어? 1일선이 11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초급등주 아니면 급등주의 지금 패턴인 거예요. 이렇게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말했을 때 3일선을 뭐 탄다, 안 탄다, 10일선을 탄다, 안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적용을 할 때 어떤 확률적인 개념 있잖아요. 확률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어떤 거 기법을 공부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한 10번 했는데 한 5번 맞았어요.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돈은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데 그 다음 단서부터 한 3번 실패하게 되면은 웅장했던 가슴은 확 쪼그라들고 어깨는 축 처지게 되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또 합니다. 5번 성공, 웅장해졌다가 한 3번만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이제 쭈그라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접근하니까. 근데 매뉴얼로 접근하면은 쉽다라는 거예요. 보이네, 안 보이네 그 관점. 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별다른 보조지표를 쓰지 않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1일선하고 3일선, 10일선 가지고 10일선 올라탄다, 3일선 올라탄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이제 삼성전기도 얘기하겠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11선 타고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자, SK이노베이션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11선 타고 올라가고 제가 3일선으로 한번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급등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3일선 올라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빨간색 3일선이 1일선 위에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PPT 자료 보고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등주는 1일선이 3일선을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급등주는 11선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선을 만약에 무너졌을 때 일부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은 11선으로 바꿔가지고 버텨보든가 뭐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친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급등주를 따라가서 수익 낼 수 있는 기법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노하우 대방출해도 되시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 알려주셨는데요. 1일선과 3일선, 이 직관적인 기법이라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주목하셔서 급등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꽉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전문가님은 꿀팁을 대방출해주고 있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앞서 배워본 기법을 오늘 바로 적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의 히든이 그런 급등주 선별할 수 있는 종목일까 싶은데 네. 한번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을 공개한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목은 가려져 있는데 공개를 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이제 가져온 히든 종목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충분히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보시는 건 월봉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볼 때 가격의 위치는 월봉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월봉의 위치를 봤을 때 저점 부근이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해당 종목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는 일봉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량. 지금 거래량이 작년 10월 달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10월 말부터 거래량이 막 증가가 되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뭘 봐야 된다?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선을 거래량 속도 봐야 돼. 거래량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제 이동평균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22이동평균선인데 우상향하고 있죠.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62이동평균선이 상승이죠. 업황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들어왔던 거래량이 해당 종목의 업황을 보고 기대하고 수익을 냈다는 거고 21선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수급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수급을 제가 이제 매집비로 구해 보니까 작년 10월 달서부터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 해당 종목의 등급이 AA B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창구에서 120억 정도를 매집해 놓은 상태예요. 작년 10월 달서부터. 그리고 최근 거, 그러니까 작년 거 말고 최근 올해 1월 달서부터 그다음에 20일까지 또 봤을 때 특정 창구에서도 약 147억 정도 매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더 매집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당 종목은 펀드멘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요즘 종목을 볼 때는 트럼프의 수혜를 입느냐 아니면은 트럼프의 수혜를 입지 않느냐. 피해를 덜 보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그러면은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에 트럼프의 피해를 안 입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내 현재 생산 시설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건 바로 이제 엔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터 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해당 종목은 엔터 관련 기업이고요. 굉장히 그 재밌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팬들하고 아티스트라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또 그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와 이제 교류도 하면서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경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해당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특정한 기획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M 혹은 뭐 YG 여러 가지 기획사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지금 되게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관세로부터 좀 당연히 관세로부터는 조금 자유롭겠죠. 그리고 또 이제 팬덤 한류의 영향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년에도 모레도 내후년에도 이어질 것 같고 또 이제 BTS도 이제 복귀하고 YG라든가 JYP 쪽의 아티스트들도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류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주던 이 회사의 90% 수익료가 뭐냐면 어떤 월 구독료거든요. 그래서 월 구독료는 작년보다는 또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서 올해 또 이제 증가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알령 해제가 되고 나서 엔터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 봤는데 이 종목도 어저께 좀 움직였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아까 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킹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한령 기존의 독보적인 사업을 하고 플러스 한한령 해제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묻고 더블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갖고 왔고요. 매집비도 괜찮고 뭐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해당 종목은 수급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매죠. 근데 이제 기관 투자들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4대 주체가 지금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4대 주체가 들어올 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매집비가 정말 높은 종목인데요. 엔터 섹터로 관세 유역까지 덜 받고 또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이 히든 종목,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